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현수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고전 영상의 고화질 리마스터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학교에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전공했고 현재는 VD 사업부 화질 솔루션 랩에서 동영상 화질 개선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학교에서 산학 과제를 통해 MLP로 AI 화질을 경험했고 지금은 초거대 디퓨전 모델로 화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마스터링 기술의 개발 배경과 리마스터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마스터링에 필요한 기존의 화질 개선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생성형 AI 기반 리마스터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생성형 모델의 정의와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형 모델들에 대해 소개하고 생성형 모델 기반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적용에 있어서 경험했던 문제점들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마스터링 기술 적용 전후 결과를 보여드리고 향후 계획 소개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마스터링의 기술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OTT 서비스 및 패스트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OTT 사업자들은 영화사, 방송사로부터 계약을 맺어 콘텐츠를 수급하거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대형 업체는 자체 제작하여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구작 콘텐츠를 발굴하여 스트림하기도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는 SBS 방송사와 독점적 계약을 통해 과거에 제작된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작 콘텐츠들, 특히 2000년도 이전 아날로그 시대에 촬영된 콘텐츠들은 낮은 성능의 카메라 장치로 촬영되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편집 및 저장되어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화질 문제점들은 과거의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시청자의 경험에 방해를 주지 않았으나 현재의 대화면 고화질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런 화질의 문제점들은 시청자들의 몰입감에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리마스터링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마스터링은 원작의 매력을 살리면서 화질, 음질을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보정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필름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디지털 스캔하고 필름의 열화로 훼손된 영상을 복원하여 현대식으로 컬러 보정 처리를 합니다. 이런 작업은 영상 복원 전문가, 컬러 전문가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주로 명작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대부의 리마스터링 전후를 비교한 영상으로 리마스터링 전 영상에 비해서 영상의 잡음은 줄어들고 색감이 따뜻한 톤에서 현대의 차가운 톤으로 보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아닌 일반 방송 콘텐츠들은 비용 문제로 필름보다는 아날로그 테이프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고 아날로그 방식의 변복조 등을 통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기존의 리마스터링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는 AI를 이용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디즈니에서 발표한 방식으로 필름 스캔한 영상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된 영상의 관계를 AI로 학습하여 복원하는 방법의 개념도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리마스터링 기술의 발전 과정 및 당사가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기반 리마스터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화질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질 개선 방법은 접근 방식에 따라 신호 처리 이론 기반의 방법과 AI 기반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화질 개선은 다양한 종류의 열화로 오염된 디지털 영상을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열화로는 그림과 같이 잡음으로 인한 열화, 해상력 부족으로 인한 열화, 촬영 시 흔들림으로 인한 열화, 칼라 손실 열화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화질 열화를 전통적인 신호 처리 이론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학습 기반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섹션에서는 기존의 신호 처리 기반 화질 개선 방법과 학습 기반 화질 개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본 발표에서는 화질 개선 주요 축인 해상도 향상을 주제로 관련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도 복원은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픽셀의 개수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해상도 향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보강 기반, 영어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확대 영상에서 채워야 할 밝기의 값을 계단, 선, 곡선 위에 위치한 점으로 보고 채우는 방식입니다.
선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가운데의 그림과 같이 보관할 위치의 붉은색 점의 밝기값을 파란색 점과 초록색 점의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또는 이러한 보관 행위를 신호 처리의 업샘플링 문제로 보고 제로 패딩을 통해 샘플의 개수를 늘린 후 특성이 좋은 저주파 통과 필터를 통과시켜 구하기도 합니다. 맨 우측 그림은 신호 처리의 대표적인 필터인 랑크조스 필터의 형태입니다. 보관 필터의 형태는 그림과 같이 가정한 모델에 따라 다르며 확대된 영상의 특성도 다르게 됩니다. 보관 방법은 저복잡도 연산 자원으로 구현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많은 응용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방법으로 확대된 영상은 확대전과 비교하여 정보량에는 변화가 없어 흐릿해 보이거나 왜곡들이 보입니다. 다음은 영상 열화 모델 기반 해상도 보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영상의 취득 과정의 열화를 수식으로 모델링하고 역과정을 최적화 방법을 통해 찾는 접근입니다. 좌측 그림은 모델링의 대표적인 예로 캠코더로 취득한 영상을 샘플링, 와핑, 자금 요소로 조합된 열화 모델로 정의하였습니다. 우측은 이러한 열화 모델을 근거로 복수 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복원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렇게 열화 이전의 고해상도 영상을 모델을 바탕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보관 방법에서 달성할 수 없는 정보량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초해상도 영상 복원, 슈퍼 레졸루션 리컨스트럭션을 불립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열화 모델이 복잡하고 또한 열화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복원 성능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동영상 압축과 같이 모델링하기 어려운 손실 열화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AI 기반 해상도 향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델링 기반 신호 처리 방법과 다르게 수학적 모델링 없이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의 변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학습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딕셔너리 패치나 필터 뱅크,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측 그림은 2016 구글에서 발표된 라이SR 기술이며 저해상도와 고해상도 영상의 관계를 복수계의 필터로 표현하였습니다. 입력 패치의 방향성, 일관성에 따라서 분류하여 필터를 학습하였고 추론 시에는 학습 필터 중 가장 적합한 필터를 선택하여 추론하였습니다. 우측 그림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VDSR 기술로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을 하였으며 스킵 커넥션을 통해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초해상도 학습이 잘 됨을 보여준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에서 네트워크 깊이의 증가, 아키텍처 개선을 통해서 기본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AI 기반 방법은 학습 DB의 종류, 열화 모델, 목적 함수의 설계에 따라 다양한 효과의 복원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 처리하는 영상의 해상도, 품질 등에 맞추어 학습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성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AI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을 2018년 세계 최초로 TV 화질에 내장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입력된 영상의 품질 및 컨텐츠에 따라 최적으로 학습된 네트워크 모델을 로딩하며 최적의 화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발표의 주제인 생성형 AI 기반 리마스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모델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분류 변환하는 분류 모델과 다르게 데이터의 확률적 분포를 근사화하여 학습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생성형 모델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없는 다양한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 과정을 샘플링으로 부릅니다. 그림은 이러한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우측 아래의 개의 그림처럼 학습된 모델로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조합된 개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성형 모델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랜덤 잡은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샘플링이 일어납니다. 직관적으로 정보량이 전혀 없는 신호에서 정보가 있는 신호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성능 변환기, 즉 초거대 딥러닝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모델에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GAN, 디퓨전, 라지 랭귀지 모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델은 구조상 복수계로 구성된 VA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잡음 신호로부터 점진적인 잡음 제거를 통해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고화질 생성, 다양한 영상의 표현 면에서 다른 생성형 모델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샘플링에서의 재기적 연산, 대용량의 노이즈 프레딕션 네트워크 등 충분한 자원을 가진 서버에서 원활히 동작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의 경량화, 샘플링의 가속화, 저복잡도 구형 기술들의 발전을 통해서 저품질 정도의 모델은 온 디바이스에서도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디퓨전 모델의 디노이즌 가정의 복잡도를 혁신적으로 줄인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원래의 디퓨전 모델은 디노이즌 가정을 밝기 도메인에서 수행하므로 고해상도 영상 생성은 대용량의 메모리와 연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이러한 복잡도 문제를 저해상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디노이징으로 바꿈으로써 개선하였습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생성형 모델에 적용된 방법입니다. 본 그림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며 좌측의 붉은색 박스는 픽셀 도메인과 레이턴트 스페이스 도메인의 변환을 하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나타내며 초록색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노이징 가정을 나타냅니다. 다른 생성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이미지 컨디션을 크로스 어텐션으로 디노이징 유닛에 연결하고 응용내에 따라서 별도로 학습이 됩니다. 다음은 컨트롤렛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모델의 학습은 많은 데이터와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응용마다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컨트롤렛은 생성형 모델의 재학습 없이 추가적인 모듈의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성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영상의 윤곽선, 포즈, 깊이 정보들에 대해 따라서 영상의 디노이징 과정을 제어하며 조건으로 주어진 형태에 맞는 영상을 생성합니다. 우측 그림은 컨트롤렛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며 기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애드온 형태로 컨트롤렛이 붙어 있습니다. 생성형 모델의 디코더 피처맵에 가상 형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컨트롤렛을 화질 개선에 응용을 한다면 학습된 생성형 모델을 활용하여 저화질 영상을 입력으로 받는 화질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생성형 모델이 담고 있는 사전 정보, 즉 프라이어 정보를 이용하여 저화질 영상과 가장 유사한 고화질의 영상을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생성형 모델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영상 복원 방법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모델을 활용한 해상도 향상 방법은 2023년 스테이블 SR 논문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컨트롤렛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입력 영상 LR을 컨디션으로 받고 생성형 모델은 고해상도 영상 HR을 출력합니다. 영상은 기학습된 VAE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되며 제어 역할을 수행하는 트레이너블 타임 어웨어 인코더에 연결이 됩니다. 본 방법은 화질 열화가 심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영상에 대해서 기존 대비 우수한 디테일 복원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리마스터링 대상의 고정 컨텐츠는 복합적이면서 심한 열화를 가진 기존의 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복원 성능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생성형 모델 기반 화질 개선의 방법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논문과 마찬가지로 실세계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경험하였습니다. 첫째, 시공간적 불일치성입니다. 생성형 모델은 이미지 한 장 한 장에 대해서는 우수한 복원 효과를 보이지만 연속되는 프레임에서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 떨림 현상을 보입니다. 좌측의 그림이 예이며 각 프레임마다 조금씩 다른 영상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형화되지 않는 잡음이나 영상 열화에 취약합니다. 생성형 모델은 정형화되지 않은 왜곡들이나 잡음 신호에 대해서는 대응력이 낮습니다. 즉 정형화된 신호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영상을 샘플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호에 대해서는 왜곡된 패턴을 발생시킵니다. 오른쪽 그림은 대표적인 왜곡에 대한 예입니다. 셋째, 생성형 모델은 대용량 파라미터의 네트워크를 백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반복적인 샘플링 영상으로 상당한 수행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리마스터링을 위해서는 1시간당 21만 6천 장의 4K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데 장당 30초의 처리로 가정 시 75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수행 시간은 서비스가 불가능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처리 시간을 서비스 요구 조건인 12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알고리즘 경량화 및 병렬화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시공간 일관성 없는 디테일 생성으로 인한 떨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는 포항공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비디오 디퓨전 모델에 기반한 동영상 화질 개선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비디오 디퓨전 모델은 내재적으로 동영상의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떨림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한 방법에서는 고해상도 영상 및 긴 영상에서의 시공간적 생성의 일치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 과정에서의 어텐션을 주변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포항공대와 협업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시그래프 2025년 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에 대한 설명이며 좌측의 그림은 패치 단위로 나누어진 영상의 공간적 일치성을 위해서 글로벌한 키 밸류 값을 패치에 전달한다는 설명이며 우측 그램은 시간적 비디오들을 주변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어텐션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결과입니다. 기존 기술들은 연속적인 영상에서 서로 다른 글자들을 생성하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제안하는 방법은 시공간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시공간적으로 일치되면서 떨림 없는 고해상도 영상의 리마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고전 비디오의 비정형성 왜곡 대응 능력 문제는 각 화질 요소별 목적에 맞는 네트워크를 별도로 설계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아날로그 잡음 제거 네트워크는 비정형화된 아날로그 영상의 잡음을 제거해 특화되어 설계되어 잡음을 지우고 해상도 리마스터링 네트워크는 잡음이 억제된 신호를 받아서 해상도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라 네트워크는 해상도가 개선된 영상에 대해서 현대식 칼라로 매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할이 분리된 구조는 각각의 기능별로 학습이 가능하며 디버깅에 용이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성능 조절이 가능합니다. 셋째, 생성형 AI 모델의 엄청난 소요시간 문제는 알고리즘의 경량화와 병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경량화입니다. 비디오 디퓨전 모델 백본에는 영상 생성 모델에 필요한 컨디션 브랜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상의 복원과 상관없으므로 제거하여 연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의 상당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레이턴트 변환 과정의 VA도 중류 학습을 통해 가속화하였습니다. 또한 샘플링 과정의 최적화를 통해 적은 수의 샘플링을 통해서도 영상이 복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속화 이전 대비 8배 이상의 가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병렬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알고리즘 가속만으로는 드라마 전편 예를 들어 16부작 전부를 하나의 GPU에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수 개의 GPU 코어를 가진 서버를 준비하였고 스케줄을 통해서 병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버의 예시입니다. 동일 실내에서의 처리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드라마 전체를 씬별로 나누고 각각의 GPU 코어를 할당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희는 실제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리마스터링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와 향후 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비생성형 방법에서는 영상에 있는 신호의 단순 강화나 억제만 가능하였지만 생성형 AI 기반 리마스터링은 영상에서 소실된 디테일 및 컬러까지도 복원 가능하며 생생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림은 리마스터링 전후 결과 비교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작은 얼굴부터 큰 얼굴 순으로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영상 대비 우측의 리마스터링 영상은 해상도 및 컬러가 현대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실된 얼굴의 구성 요소, 눈, 코, 입이 복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크기의 얼굴로 좌측 영상 대비 우측의 리마스터링 영상은 해상도 및 컬러가 현대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의 구성 요소, 눈, 코, 입 디테일이 복원되어 배우의 얼굴에 대한 몰입감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큰 크기의 얼굴로 좌측 영상 대비 우측의 리마스터링 영상은 해상도와 컬러가 현대식으로 개선되었으며 소실된 머리의 결의 선명도가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의 톤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성형 AI 기반 리마스터링 기술은 곧 서비스되는 TV 플러스 고전 드라마 리마스터링 채널에 적용되어 스트리밍 될 예정입니다. 삼성 TV를 가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TV 플러스를 통해 고전 드라마를 보시면서 과거 추억을 회상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